일본 현지에서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꿀팁인데 일본의 체류 기간이 6개월 이내면 안녕하세요, konnichiwa. 재경입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진짜 안 해본 활동이 거의 없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교환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환학생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교환학생으로 갔던 대학교는 오사카 지역에 있는 간사이 대학교라는 학교예요. 반년간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교환학생을 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 거예요. 출국 전,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든 비용, 귀국하면서 드는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벌써 한 3년? 2년 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서포터즈 활동으로 발행했던 포스팅을 기반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점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본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신체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파견되는 학교마다 신체 검사에서 요구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해요. 제가 교환학생으로 갔던 간사이 대학교의 경우에는 X선 촬영이 가능한 곳으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됐었어요. X선 검사를 받는다고 해도 가격이 천지 차이로 나뉘어서 어떤 데는 막 10만 원, 15만 원대 하고 저는 발품을 팔아서 약 5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항공권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사카 지역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때 인천에서 오사카 기준으로 편도 8만 원의 항공권을 끊었어요. 교환학생을 가면은 귀국일이 언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편도로 끊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짐을 붙여야 되잖아요. 저는 LCC 항공사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짐이 되게 한정적이었는데 오빠가 마침 일본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왔었거든요. 심지어 같은 날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대신 제 짐을 가져와 줬는데 모든 짐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약간 단기적으로 가져왔어요. 완전 최소한의 짐을 가져왔고 가족들이 일본에 놀러 올 때마다 제 짐을 가져와 줬기 때문에 짐 붙이는 비용은 따로 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짐을 따로 붙여야 되잖아요. 선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은 좀 소요가 되는데 되게 저렴하게 물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쓸 짐 같은 거는 소형 캐리어에 넣어서 갖고 오고 나머지 짐은 가족들한테 붙여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본 교환학생을 하면서 썼던 돈들인데 한 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되는 형식이었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학비는 없었어요. 기숙사비는 31,500엔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교환학생을 갔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3만엔에서 5만엔대 정도가 제일 많았고 공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정말 싸더라고요. 한 학기에 1만엔 선인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기숙사비도 사립이냐 아니면 공립이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도쿄나 오사카 쪽은 조금 비쌌었던 것 같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조금 저렴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핸드폰 요금인데 한 달에 2,250엔이 나갔습니다. 간사이 대학교에서 썬넷이라는 업체랑 협업을 맺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1000기가의 통신 제한 있는 플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딱히 메리트는 못 느꼈어요. 이외에도 라인 모바일이나 비모바일 등이 유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업체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계약 기간 그리고 가격이 업체나 플랜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보험료인데 2,600엔에서 2,800엔 정도 나갔었어요. 한국에서 유학생 보험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유학생도 의무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일본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병원을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딱히 병원 갈 일도 저는 없었어요. 한두 번 갔나?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식비인데 식비는 약 35,000엔이 들었습니다. 저는 외식이 조금 잦은 편이었는데 식재료를 구매해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더 식비를 아낄 수 있겠죠? 외식 물가는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저는 조금 더 저렴하다고 느꼈어요. 술 같은 경우에는 돈이 조금 더 드는 느낌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밥 먹거나 카페 가거나 하는 비용은 한국이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었고 슈퍼 물가는 여기에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적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사실 슈퍼를 그렇게 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엔 장을 보면서 물가를 알아가고 있는데 진짜 일본의 슈퍼 물가가 훨씬 싸요. 두부 같은 것도
콩나물도 싸면은 한 뭐에 50엔? 하고 콩나물도 진짜 싸고 막 몇십 엔이에요. 100엔 이하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계란이나 그런 소소한 식재료 사면서 아, 일본이 싼 거였구나 라고 느끼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교통비인데요. 일단 저는 15,000엔 정도 사용했고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우메다나 남바 쪽으로 나갔었던 것 같은데 이 왕복 비용만 해도 비용이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지금 주 6회 정도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 10만 원을 넘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주 2, 3회 교통기관을 이용했는데도 10,000엔이 훌쩍 넘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일괄에서 기본 요금이 1,250엔 이런 게 아니고 철도 회사나 버스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한국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비싸요. 교통비 예산을 잡으시려는 분들은 조금 넉넉하게 잡으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유학 중에는 기타 비용을 잡았는데 유학 중에는 일상이 아니니까 쇼핑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이 비용을 거의 여행에 사용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걸로 잡아서 3박 4일 기준으로 20,000엔 정도를 이 기타 비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 일본에 있으면서 쇼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체류 기간이 6개월 이내면 유학생 비자여도 면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세 받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드는 비용이 있는데 먼저 항공권, 편도, 그리고 짐 붙이는 비용으로 나눠봤는데 나리타 인천 기준의 LCC 항공사로 스카이스캐너에서 구매했고 편도로 10,000엔이었어요. 그리고 짐을 붙일 때는 후나빙을 이용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짐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들은 되도록 버리고 오시는 걸 추천할게요. 아무리 3편이 싸다고 해도 짜잘한 것까지 보내게 돼버리면 무게가 되고 그게 또 돈이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짐들은 버리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무거운 짐은 원하는 곳까지 가지러 와주는 집합 서비스가 있어서 이런 서비스도 이용하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일본 교환학생을 하면서 돈이 엄청 많이 들 텐데 이 돈을 어떻게 누가 부담을 했냐 이 얘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보태주신 초기 정착비가 180만 원 정도였고 제가 일본 가기 전에 알바를 했었는데 알바를 2탕을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 알바비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학금을 월 80,000엔 받았고 기숙사비랑 고정 지출 비용은 장학금으로 거의 해결을 했었고 여행 같은 특수 비용, 쇼핑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들을 이용했고 막판에는 여행 비용을 보충하고 싶어서 학생 비자가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본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렇게 교환학생 비용을 사용하고 마련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막연하게 금전적인 부분에서 교환학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바이바이.